집합의 연산 두 번째,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. 이런 것들을 잘 해둬야 되는데, 이런 걸 잘 해둬야 어떤 문제를 풀 때 순간순간 대처를 할 수가 있어. 두 집합 A, B에 대해서 첫 번째, A와 공집합을 합친다. 공집합은 특별한 형태의 집합인 거죠. 공집합은 특별한 형태의 집합이에요. 우리가 특별한 형태의 집합을 두 가지를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집합입니다. 나중에 U라고 하는 전체 집합이라는 걸 또 배워요. 이것도 좀 특별한 형태의 집합이에요. 어떤 집합과 이 특별한 집합, 공집합이나 전체 집합 이런 것들과 계산했을 때는 특별한 형태의 답이 나와. 특별하다는 게 뭐냐? A가 다시 A가 돼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숫자에서 3 더하기 4는 7인 거잖아. 그치? 3과 똑같은 건가요? 아니죠. 4와도 다르죠.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연산, 계산을 하면 답은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야. 곱하기도 마찬가지지. 2 곱하기 4는 2도 아니고 4도 아닌 거예요. 그걸 8이라고 하는 거죠. 새로운 답이 나오는 겁니다. 근데 3 더하기 0은 그냥 3이잖아. 이게 특이한 거예요. 이게 너무 쉬우니까 이건 특이한 게 아니고 너무 쉬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이한 계산인 겁니다. 뭔가를 계산했는데 바뀌지 않고 다시 똑같은 게 나와요. 이런 거예요. 이 공집합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이유는 당연한 거죠. 예를 들어서 A가 1, 2, 3이야. 공집합이라는 건 원소가 아예 없다 그랬었죠.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이렇게 여기를 비워둬야 돼. 원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. A 합집합, 공집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한다 그랬었냐면 일단은 이쪽에 있는 걸 다 갖다 쓴다 그랬었죠. 1, 2, 3.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도 다 갖다 써야 돼요. 근데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쓸 것도 없겠죠. 그러니까 그대로 끝이죠. 그랬더니 뭐랑 당연히 똑같아지겠어. A랑 당연히 똑같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. A 합집합, 공집합은 당연히 A가 되는 거예요. 반대로 A 교집합, 공집합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느냐? 당연히 공집합이 되는 거죠. 이것 당연하겠죠. 왜 그러냐? 생각해 보세요. A 교집합,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인 원소, 겹치는 원소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아예 원소가 없어. 겹치는 게 뭐가 있겠어? 1 겹쳐요? 여기 1 없잖아. 2 겹쳐요? 여기 2 없잖아. 3도 없잖아. 아무것도 없다고요. 그러니까 겹치는 것도 당연히 없는 거죠. 쓸 게 없죠.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? 공집합이 되는 거죠. 의미만 생각해 보시면 당연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근데 이거를 빨리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. 어떤 연산을 하다 보면 우리 보통 간단한 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. 굉장히 연산이 여러 개가 중첩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를 풀이를 할 텐데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. 그럼 빨리 A로 고치면 좋겠죠.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. 빨리 공집합으로 고칠 수 있으면 좋겠죠. 자, 두 번째.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학은 원래 당연한 걸 배우는 겁니다. A 합집합 A를 하면 그냥 A가 돼요. A 합집합 A를 하면 A가 돼요. 당연하겠죠, 이것도. 왜 그러냐? A가 예를 들어서 1, 2, 3이라고 해보십시다. A를 한 번 더 써볼까요? 1, 2, 3이라고 쓸게요. A 합집합 A다라고 하면 새로 이제 집합을 쓸 건데 여기 있는 원소들을 다 갖다 쓰는 거잖아. 1, 2, 3 이렇게요.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도 다 갖다 써야 되는데 겹치는 건 또 쓰면 안 되죠. 똑같다 보니까 1도 겹치고 2도 겹치고 3도 겹치니까 이걸로 끝 이렇게 되는 걸 거 아니야. 그치? 그러니까 당연히 A랑 똑같아지겠죠. 이런 식으로. A 합집합 A를 하면 당연히 A가 되는 겁니다. 비슷한 얘기죠. A 교집합 A를 하면 당연히 A가 됩니다. A 교집합 A. 원래 겹치는 걸 쓰는 거잖아. 근데 똑같은 집합이라니까. A. 그러니까 1, 2, 3, 1, 2, 3. 다 겹치잖아. 답도 당연히 1, 2, 3이라고 쓰겠지. 그러니까 A 교집합 A는 당연히 A가 되는 거죠. 당연하다는 걸 알고 이런 모양이 보였을 때 바로 A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따로 흡수법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. 세 번째 거부터 좀 봅시다. 세 번째 것도 역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A 합집합 A 교집합 B라고 되어 있어요. A 합집합 A 교집합 B. 얘가 A가 된다. 잘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. 잘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. 이 A 교집합 B라는 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. A라는 집합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1, 2, 3, 4라고 합시다.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. 3, 4, 5라고 할게요.
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겹치는 거죠. 겹치는 거. 그래서 겹치는 게 뭐가 있나라고 보면 3, 4가 이렇게 겹쳐요. 그래서 얘는 3, 4라고 합니다. 이 3, 4라고 하는 원소들은 당연히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양쪽에 동시에 들어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죠.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A라는 집합과 A 교집합 B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A는 1, 2, 3, 4인데 이 3, 4는 당연히 A에 들어있는 거잖아. A가 A를 먼저 쓰면 안 되겠네요. 상관없었네요. A 교집합 B라고 하는 집합은 당연히 A에 이렇게 부분 집합이 되겠죠. A의 부분 집합이 된다고요. A의 일부라고요. 어차피 겹치는 거니까. 물론 A 교집합 B는 B의 부분 집합이 되기도 합니다. 3, 4. B에도 들어있어야 되는 거거든. B에도 들어있어야 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.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3, 4는 당연히 A에도 들어있고요. B에도 들어있게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A 교집합 B가 3, 4가 되는 건데 이 A와 A 교집합 B가 부분 집합 관계에 있단 말이야. 그래서 합집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A 합집합, 그 다음에 A 교집합 B. 얘와 얘를 합친다고 생각해 보자. 일단 A를 다 쓰겠지. 1, 2, 3, 4. 근데 이 3, 4는 당연히 이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더 추가시킬 게 있어? 없죠. 끝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? 당연히 원래 A가 되는 거겠죠. 비슷하게 B 합집합 A 교집합 B도 마찬가지겠죠. 일단 B를 먼저 쓸 거 아니야. 그지? 3, 4, 5. 그죠?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여기 있는 거. 이거를 추가를 시키려고 봤더니 얘네들은 다 B에 원래 들어있었잖아. 겹치는 걸 또 쓸 수는 없잖아. 그냥 끝이겠죠. 이렇게.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B가 되는 거죠. 이건 그냥 A가 되는 거고 이거는 B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A와 A 교집합을 B를 합집합을 한다든가 B랑 A 교집합 B를 합집합한다든가 오히려 이제 얘가 기준이겠지. A 교집합 B랑 누군가 A랑 또는 B랑 합집합을 하면 당연히 A, B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. 두 번째로 이번에는 교집합을 한번 해볼게요. 네. 여기 우리 교재에는 이제 이 부분 B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. 이번에는 A랑 A 교집합 B를 아마 합쳐봅시다. 합집합을 합쳤군요.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십시다. A와 A 합집합 B의 겹치는 부분을 찾아볼게요. 그럼 이제 합집합을 또 구해봐야 되겠죠. A 합집합 B. 합집합 B는 합친다 그랬었죠? 다 모은다 그랬었어. A가 다 들어있겠죠? 1, 2, 3, 4. 여기에 추가로 3, 4는 있었으니까 이미 5도 추가가 되겠죠. 이렇게요. 그러니까 얘와 얘를 봤을 때 또는 얘와 얘를 봤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져. A가 이번에는 거꾸로 A 합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. 또 B도 마찬가지죠. B도 당연히 A 합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지. 왜 그러냐? B에 있는 원소도 여기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. A에 있는 원소 다 들어있거든요.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. 만약에 A 교집합, A 합집합 B를 한다라고 해보면 A랑 A 합집합 B에 겹치는 거잖아. 이것과 이거, 이 두 개 겹치는 건데 A에 있는 원소들이 다 들어있죠, 이미. 그죠? 뭐 O 같으면 당연히 없는 거긴 하지만 겹치는 게 당연히 뭐겠어? A랑 똑같은 게 A의 원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1, 2, 3, 4 결과적으로 A가 만들어지겠죠. 이건 B랑도 마찬가지예요. B도 역시 A 합집합 B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원소들은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, 이미. 그러니까 공통인 부분,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B랑 같아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A와 교집합이라든지 A와 합집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이에 계산을 하면 다시 A가 되거나 다시 A가 되거나 또 뭐 B였을 때는 B가 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. 여기에는 없는 다른 것들도 좀 볼까요?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했으면 만약에 A 교집합 B라고 했다.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는 다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. 여기에 있는 원소가 다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. 여기에 있는 원소 중에서 겹치는, B랑 겹치는 것만 여기 있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는 다 여기에 있는 건 아닌데 여기에 있는 원소는 전부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. 겹치는 게 요거가 그대로 되겠지. 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요. 이것도 해볼까요?
A 합집합, A 합집합 B. 합집합 안에 A에 있는 원소들이 다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보태줄 게 없는 거죠. 합집합은 다 모아야 되는데 얘만 한번 쓰면 얘는 더 이상 추가로 보태줄 게 없어.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그대로 되는 거겠죠. 물론 이런 계산들은 나중에 이제 뭐 교환법칙, 결합법칙 이렇게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보통 처리해 주기도 해요. 자,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배웠습니다. 첫 번째와 두 번째 아주 당연한 거. 첫 번째 A와 공집합을 합집합을 했다. 공집합은 원소가 없기 때문에 보태줄 게 없어요. 그래서 그냥 A가 되는 겁니다. A와 공집합의 교집합. A에는 아예 원소가 없어요. 그래서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.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. A와 A를 합쳤어요. 당연히 A가 되겠죠. A와 A에 겹치는 거 그냥 A가 되겠죠. 요렇게요. 알아두시고 자 A와 교집합 A 합집합 B. 순서가 좀 반대로 돼 있네요. 뭐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을 테니까. 자, 여기에 있는 원소하고 여기에 있는 원소를 비교를 하고 겹치는 걸 찾는 건데 일단 여기 있는 원소는 다 여기 들어있죠. 여기 있는 원소 중에서는 안 들어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. B라고 하는 집합에서 추가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겹치는 거는 A 자체가 되겠죠. 또 A 합집합, A 교집합 B. 자, 여기는 일단 A에 들어있는 원소만 들어있겠죠. 그죠? B랑 겹치는 거. 그러니까 여기는 보태줄 게 없죠. 그대로 A가 되겠죠.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한 번씩 꼭 생각해 놓고 공식적으로도 좀 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. 끝.